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퇴로 대구시가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어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했는데요. 민선 8개 주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의 첫 주제는 취수원 이전 문제. 홍준표 전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구미 해평 취수 합의를 뒤집고 땅 밑에 관로를 깔아 안동댐물을 취수하기로 바꿨습니다. 김대현 대구시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고 일부 지자체, 환경단체 반대로 답보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제성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탄핵 정국에 조금 논의가 중단됐는데요. 저희 대선 공약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연내에는 특별법 예타 면제를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홍 전 시장이 중단시킨 염색산업단지의 하폐수 처리 지하화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구의 고질적인 악취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염색산단을 군위로 이전하겠다며 일부만 지하화하기로 뒤집으면서 이전도 악취 해결도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대구시는 이전 반대 업체를 설득하고 지연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순환선으로 검토된 도시철도 5호선 등도 백지화되거나 변경돼 갈등의 불씨만 남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홍 전 시장의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이었냐는 겁니다. 결국 이전에 자극적인 정책들은 대권 행보를 위해 대구시를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막상 홍 전 시장이 각종 정책을 남발했을 당시엔 보이지 않았던 예리한 비판과 따가운 질책입니다. 홍 전 시장은 취수원, 신청사, TK 신공항, 군부대와 같은 온갖 대구의 이전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야망을 쫓아 떠나면서 대구에는 갈등과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홍준표 후보의 편향된 언론관이 많은 사례로 확인된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시 정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창구가 대폭 줄었고 시민사회 단체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불통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홍 후보가 대구시장에 취임하기 전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여러 소통 창구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민 원탁회의는 2014년부터 24차례 열리며 대표적인 대시민 소통 창구 역할을 했지만 홍 전 시장은 취임 2달 만에 폐지했습니다. 2019년 11월 도입해 6차례 열린 온라인 소통 창구 토크대구와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를 결정한 방식인 수기형 민주주의 역시 사라졌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한 정책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한두 차례 명맥만 이어가던 정책 토론이었지만 대구에서는 20여 차례 열리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토론 기회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 취임 1년도 지나지 않아 정책 토론을 열기 위한 청구 인원수를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로 늘렸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의회에 정책 제안 설명을 하며 마치 유명무실한 다른 지역이 정상인 듯 청구 인원수를 늘린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책 토론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곳이 전부 다입니다. 정책 토론 청구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된 21건이나 한 곳은 대구밖에 없다. 다른 지자체는 아예 시행이 안 되는 정도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에 정상화시키는 것이 맞겠다. 그게 청구 인원수를 4배로 늘린 뒤 정책 토론 청구는 2차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실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책 견제, 감시와 같은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단체를 향해서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민단체도 결국 우리 대구 시민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떻게 보면 분쟁이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절제되고 좀 대구시가 좀 절제되고 차분한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홍 전 시장 시절 대구시의 소통은 불통의 연속으로 민생에 역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재임 기간은 대구의 대행과 논란을 부추기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홍준표 후보의 대구시정 2년 10개월. 정책 감시와 견제를 하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직접 뽑아준 시민들에 대해서도 소통과는 거리가 먼 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세환입니다. 지난 5년간 사장 3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대구시 출자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엑스코인데요. 잦은 CEO 교체에다 낙하산, 보훈 인사, 거기에 전문성 부족 논란까지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최근 사장직을 내려놓은 표철수 전 사장의 후임을 곧 선임하는데 경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인사가 중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지분 81.29%를 가진 엑스코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철수 전 사장이 홍준표 전 시장 대선 출마 지원을 위해서 중도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엑스코에선 지난 5년 동안 사장 3명이 줄줄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표 전 사장은 임기 2년 중 1년 5개월 만에, 이상길 전 사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서 1년 3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서장은 전 사장 역시 홍준표 시장 체제가 들어서며 조기 사퇴했습니다. 잦은 CEO 변동은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경영을 저해하고 조직의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엑스코의 최근 경영 실적도 경쟁 전 시장과 비교하면 정체돼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 엑스코는 지난 2022년 329억 원에서 2024년 338억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백스코는 80여억 원, 킨텍스 480여억 원, 코엑스는 270억가량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엑스코가 2022년 13억 원, 2023년 22억 원, 2024년 8억 원으로 등락을 거듭했지만 나머지 3개 전시장은 3년 새 많게는 수십억 원씩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발전해 가고 있는데 엑스코의 실적은 지금 자료로 보면 크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 경영 난맥상도 드러났습니다. 엑스코는 전시관 서관 지하 1층에 있는 5,400제곱미터를 임대한 이후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5년 동안 공실로 방치했습니다. 월 임대료 6,600만 원을 비롯해 각종 예상 수익 등을 감안하면 공실 방치로 사실상 해마다 수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엑스코는 최근 임원 추천위원회를 열고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대구시장과 출자 출연 기관장의 임기 일치 조례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짜리 사장인데 굳이 뽑을 필요가 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시민사회는 낙하산, 보훈 인사 논란, 전시 컨벤션 분야 이력이 전무한 인사가 선임됐다는 그간의 거센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어떤 그런 이 회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공개하고 반드시 또 이 의회의 어떤 그런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전시 컨벤션 센터는 20개 안팎으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잦은 사장 교체는 경영 정체와 조직 내 혼선을 부추기고 줄서기 같은 관행을 고착할 우려가 큽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사장 선임이 엑스코 정상화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항구 하층민들의 춤에서 유래했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꽃을 피워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이번 주 대구에서는 수준 높은 탱고 무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3인의 밀롱가 소리가 대구문화예술회관 연습실을 우수에 젖은 열정으로 더합니다. 전통의 탱고 리듬에 피아졸라 특유의 복잡하면서 미묘한 재즈 리듬이 더 씌워진 새로운 탱고, 유에브 탱고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땅고라는 발음이 더 가까운 탱고는 삶에 찌든 항구 도시 하층 이민자의 음악이었지만 스페인의 플라멩코와 함께 세계적인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시민에게 이런 탱고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새로 DAC 탱고 앙상블을 만들었습니다. 4월 25일 첫 공연은 프로그램 전체를 피아졸라의 탱고로 채웠습니다. 클래식 음악 씬에서 뭐 한두 곡 정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정도 많이 봐왔는데 콘서트 음악회 한 개 전체를 탱고로 해서 이 음악회를 만들어가는 경우는 이때까지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탱고는 보통 2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 베이스 그리고 반도네온으로 구성하지만 이번에는 반도네온 대신 전통 관악기 생황을 활용합니다. 생황은 국악기 중에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악기거든요. 그래서 선율이 많긴 하지만 중간중간 화음을 이용해서 조금 더 풍부한 어떤 음악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같은 날인 25일 수성 아트피아에서도 탱고 아르헨티나 공연이 열립니다. 아르헨티나 현지 정상급 공연단인 파브리치오 마카다 카르텍과 탱고 소프라노 이바사 스프란자 그리고 탱고 댄서 6명이 매혹적인 무대를 보여줍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장애예술인 희망기획전 봄의 소리2가 오는 27일까지 수성 아트피아에서 열립니다. 전시는 지체 중증장애 예술인 4명의 작품으로 구성됐는데 김리나, 문성국, 송진현, 이교광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오는 전시실에서 도슨트 역할을 한 송진현 작가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를 겪은 후 붓을 입에 물고 작업하는 구족 화가로 무심히 마주한 일상 속의 풍경을 내면의 시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장애 예술인들에게 작품 전시 기회를 주면서 작가들에게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와 광주 두 지자체와 정치권이 달빛철도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달빛철도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명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달빛철도 건설을 통한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에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3명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이중 총책인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거래업을 가장한 법인을 내고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메신저로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현금 수거책이 돈을 보내면 가상화폐로 환전해 코인 지갑으로 송금해 세탁해 주었고 환전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금 수거책 8명도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1,788만 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카드 배송원을 자칭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생활 인구 활성화 사업 4개를 선정해 114억 원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사업은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 소규모 마을 활성화, 일시군 일생활인구 특화,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등 4개 분야입니다. 문화와 인구, 건축, 지역개발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서면과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습니다.